대구, 대구 들리나요? 네. 아주 힘들죠? 네. 들리죠? 이 내용이 그리고 좀 재미가 없는 거여서 나도 그게 좀 교육하는 게 지금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실손협의 그 주요 내용 비교를 보시면은 보상 기간 잘 알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발병 인정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발병 상해 의료비 다 두 개 불가하고 그리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는 상해도 마찬가지로 1년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병만 새로운 발병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는 새로운 발병이 없어요. 그냥 통원 의료비, 입원 의료비 새로운 상해가 아니면은 새롭게 다쳐서 한 게 아니면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고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그러면 통원이든 입원이든 180일 차이가 있으면 새로운 사고 가능합니다. 질병은. 통원은 이제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회죠. 횟수가. 그리고 30회를 만약에 다 안 쓴다고 해도 6개월 차이 없이 계속 가게 돼서 기간으로 1년을 채우면은 180일 면책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면책 기간이 있어요. 보상 안 되는 기간. 통화는 뭐야? 통원 의료비. 실손 의료비 통원이 아니라 신계약 통원 의료비 있잖아요. 네. 면책 기간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제일 많은 건데? 통원 의료비. 통화 뭐고 통화이야? 네. 아, 2번은 면책 기간이 1년 보상하고 180일 면책 기간이고 대신 이제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새로운 사고가 가능한 거고 근데 통원 의료비는 1년에 30회가 정해져 있지만은 1년에 30회를 못 써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하면은 1년에 한 3, 4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1년을 채우면은 면책 기간이 6개월이에요. 180일이니까. 특히나 많이 걸리는 게 당뇨, 혈압. 당뇨, 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지어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2달에 한 번씩 지어 먹는 사람들,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뭐 2달에 한 번씩 먹는 사람들은 6번밖에 못하고 면책기간 걸리는 거 6개월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면책기간 있어요. 통원의료비. 그러면 그 30회가 질병당 따로따로 질병당 따로따로 가능해요. 그거는. 예. 그거는 가능한 거지. 예. 질병당 180일 면책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연당 180일. 아니, 그러니까 퇴원은 만약에 쉽게 말하면 만약에 혈압으로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4번을 가서 1년을 채웠다. 그러면 그 뒤로 180일이 안 되잖아요. 6개월 면책기간. 근데 그 면책기간에 다른 질환을 다녀온 건 당연히 보상이 되죠. 그 질환에 대해서 면책기간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니까는 첫 번째 조건이 1년에 30회고 두 번째 조건이 1년에 30회를 못 써도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그러니까 기간을 1년을 채우는 것도 그 뒤로 180일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상관없죠.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씩 가면은 면책 기간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80일 넘어가면 새 사고가 가능하잖아요. 신규가. 180일 텀이 없이 가는 거는 그 기간 1년을 채우면 면책 기간이 생기는 거고 180일 텀이 있으면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인 거고. 근데 만약에 허리나 뭐 목이나 아파가지고 2달 만에 30회를 만약에 다 썼어요. 그러면 그 뒤로 6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상이 돼. 30회를 다 썼을 경우에 빨리.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회. 많이 있는 거긴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공제금액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보상 기준을
면책 기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같은 경우 우리가 실비 많이 하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일을 못 해요, 이거는. 진짜로.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 꼭 있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통원은 연간 180회이기 때문에 면책 기간에 걸리는 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180회를 가려면은 이틀에 한 번 걸 병원에 가야 돼. 1년 중에.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는 그런 경우가 근데 있는 뭐 신장질환이 이제 투석 환자들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면책 기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손의료비 통화는. 근데 입원은 면책 기간이 있죠. 그 면책 기간은 아까 기준도 14년도 제가 4월 기준 얘기했죠. 14년도 4월 이전 거는 무조건 1년 보상하고 90일 면책기예요. 뭐 중간에 180일 넘었다고 새로운 사고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 이유는 만약에 오늘 입원해서 내일 퇴원해. 그 다음에 그 뒤로 180일 경과하면 다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요. 입원 같은 경우. 그 전 상품들은 14년도 4월 기준으로 그 전 상품들은 새로운 사고가 안 된다. 무조건 만약에 오늘 입원했으면 내년 365일 만약에 어제까지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1년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만 보상하고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상품들은 그렇게 면책 기간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입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다음 년도에 같은 질환으로 입원했다고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약간은 이제 그렇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억울하긴 하죠.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골절 다시 핀 제거하는데 뭐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00만 원 갑자기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안내하고 면책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니까. 대구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행히 16년도 이후 상품들은 입원이 누적인 거 알죠? 네. 16년도 이후 상품들은 누적이에요, 누적. 5천만 원 한도가 있으면 5천만 원 그 질환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면책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막 진짜로 심한 질환을 해서 5천만 원 다 사용하면은 면책 기간 생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닌 이상은 뭐 일반 뭐 장염, 뭐 기관지염 이런 걸로 입원하는 것들은 5천만 원 채우는 경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면책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전 상품들, 14년도 4월 이전 상품들은. 음. 그래서 그런 거는 16년도 이후는 어쨌든 누적으로 이제 그 보상 한도 소진 시까지 하고 이제 90일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죠.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파악해서 내가 이 건에 딱 적용을 시켜야지 건을 빨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고 계시는 게 좋죠.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액션을 어떤 걸 취해야 될지, 면책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면책이든 지급이든 할 수가 있지.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은 오래 걸리죠. 건을 우리는 이제 많이 쳐야 되는 건피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실손의료비 16년도 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다음 7페이지예요. 이것도 이제 제일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상품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그 7페이지는 입원을 했어도 보상이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방, 한방 구계약, 신계약, 뭐,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어제 제가 그 영수증 보여주면서 했죠. 그거 신계약 통원 의료비 한 방 안 되는 거. 그런 것처럼 통원 치료는 안 되는데 또 입원은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이후는 실손은 뭐 급여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는 안 되지만은 입원이든 통원이 상관없이 음, 보상은 되지만 비급여는 안 된다. 그 이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신계약까지는 통원은 아예 안 됐고 한방 그 차이를 알고 계세요. 한방병원이라고 해도 한방가가 아닌 양방치료가 있잖아요. 그건 보상이 돼요. 음. 그러니까 밑에 뭐 요양기관 중에 한방병원이라고 써져 있어도 양방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만약에 허리가 안 좋아서 침도 맞고 그날 같은 날 이제 양방치료도 뭐 예를 들어 뭐 체외충격파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은 한방 그 통원 영수증은 보상이 안 되는 거고 신계약일 경우 근데 양방은 줘야죠. 그 영수증은. 음. 그 한방과랑 네. 한의원이랑 다른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한의원 가도 그러니까 한의원은 동네 의원급을 이제 보통 한의원이라고 하는 거고 한방과 이런 거 과를 이제 구분하는 거 조금 이제 한방병원급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과들이 나눠져 있고 한의원은 어쨌든 동네 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잖아요. 한의원. 예. 그런 거는 그냥 친구과 뭐 하니까 이렇게 하나만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신경을 아예 안 줘버리죠. 못 주는 거죠. 구계약 뭐 상해의료비 신계약 상해의료비는 가능하고 한의원이어도 근데 이제 또 하나 치과 많이 이제 한국 중에 치과가 있잖아요. 아 정신과 질환은 면책이에요. 신계약과에서 그냥 전부. 음.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 16년도 전에까지는 면책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치매는 부책이다. 실손부터는. 실손부터는 치매는 부책. 정신과 질환에서도 치매는 실손부터는 준다. 근데 신계약까지는 안 준다. 그 차이가 있고요. 16년도 전에 실손 상품들은 어쨌든 치매 외에는 안 된다. 똑같이 신계약, 구계약처럼. 근데 그 16년도 이후는 한의원, 한방병원 급여만 주는 것처럼 급여는 돼요. 치매는 비급여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정신과질환 16년도 이후부터는 급여는 보상이 되고 비급여는 아예 보상이 안 되고 비급여를 검사를 했어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다 안 돼요. 급여만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치과랑 한방병원이랑 급여만 주는 거는 실손부터는. 그런 것처럼 정신과 질환은 실손해서 주는 거는 16년도 이후부터다. 그 전에 거는 치매만 되고 또 신계약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달달달 외우셔야겠네. 다. 왜냐면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해야지 건빨리 친다고 지금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드리는데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내가 건을 빨리 칠 수가 있어요. 그 치과치료는 구계약, 신계약까지는 질병 면책이에요. 근데 상해의료비, 뭐 신상해의료비는 당연히 주죠. 상해니까. 그 상해의료비는 거의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해의료비는 좀 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적을. 그리고 음, 통원의료비 있잖아요. 통원의료비, 신계약. 신계약 통원의료비는 질병은 안 되잖아요. 그 치과 질병 안 되잖아요. 근데 상해는 또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손부터는 급여만 된다. 치과 질환도 비급여는 안 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메모가 가능하면요. 우리가 이제 치과로 인정하는 질환은 K00부터 K08까지예요. 보통 이제 턱 질환도 K08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00에서 K08까지가 치과 질환. 근데 만약에 K09부터 K14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손 이후부터는 보상된다. 비급여도. K09부터는. 근데 대부분 치과 질환은 K08까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비급여 보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헷갈릴 수 있어요. K09부터 K14 진단을 받아왔어요. 근데 신계약 통원 의료비야. 근데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치과 의원 또는 치과 병원이 아예 면책이라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진단을 받든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을 갔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진단 코드도 나와 있어요. 그 진단 코드도 K00에서 08까지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치과 의원이 또는 치과 병원이 보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K09부터 K14까지 진단을 받아와도 치과 의원 또는 치과 병원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대학병원 대학병원도 만약에 치과 병원으로 속해져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어딜 가야 되겠어? 상해로 보상한다고 나왔는데. 상해? 아니 상해는 보상되는데 지금 상해를 얘기하는 게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예. 상해는 보상되죠. 지금 질병에 대한 질병 코드 K00에서 K08 이 진단인데 질병이 질병이 K00에서 K08이죠. 상해는 S로 시작을 해요. 파절.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통원어렵이 특히. 통원어렵이 K09부터는 치과 질환은 아닌데, 약간의 정한 치과 질환은 K00에서 K08인데, K09부터 K14 코드 진단을 받아왔는데, 치과 질환은 아닌데 보상을 못한다.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을 간 거기 때문에. 근데 K09부터 K14 진단으로 정형외과 갔어요, 만약에. 그거 보상돼요. 네. 근데 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협진이라든지 재활외과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 약관에서 정한 그 병원, 치과 또는 치과 의원 또는 치과 병원이 아니면은 K09부터 K14까지는 보상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서는 네. 그 공부부터 1사까지는 치과 가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맞아요. 실선부터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선부터는 K09부터 K14는 병원 상관없죠. 신계약 통원으로 비해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치과 의원 또는 치과 병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통원으로 비해 바로 첫 문장에. 대구 이해됐나요? 대구 졸려요? 자요? 전화하는구나. 미안. 전화하고 있었어. 기억해도 돼요, 이제? 기억 계속 할게요. 네. 네. 다음에 비뇨기계. 보통 이제 요실금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희 비뇨기계 포장 안 되는 거예요. 요실금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면책, 구계약, 신계약, 신신계약,
실손계약, 그 이외에 나오는 3세대, 4세대 다 요실금 보상 안 됩니다. 자, 일당은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네, 일당은 그 일당 약간 한번 이런 건이 혹시라도 있으면 의뢰비 면책인데 일당 되는지 한번 약간 들어가셔서 약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그 일당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빈욕 있게 뭐 요실금이 없으면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취지를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회원 처방 뭐 한방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신계약 그 입원 같은 경우에는 줘요. 아예 보상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만 이제 보신제 같은 거 처방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골라서 면책을 한다거나 정 안 되면은 뭐 소견서 같은 게 있으면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불만이 심하고 하면은. 근데 일단은 약관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는 보신제는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약이 아예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태어날 때 받는 그런 처박도 신계약까지는. 근데 어차피 실손부터는 비급여가 아예 면책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비급여 안 주면 돼요. 실손부터는. 근데 신계약까지가 이제 이번은 뭐 급여든 비급여든 주니까는 그런 한방 그 처벽 같은 거는 어쨌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질, 항문질환. 항문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 배우셨겠지만은 치과랑 이런 거랑 똑같이 신신부터는 급여는 줘요. 신신부터. 신신부터는 급여는 준다. 비급여는 안 되고. 근데 그 앞전에 구계약, 신계약은 면책입니다. 근데 예외로 이게 지금 2001년도 5월 10일 이전 뭐 삼성의료 보험 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책인 상품들이 있어요. 완전 옛날 거. 근데 거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올까 말까 왜냐면 지금 2001년도에 그런 상품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거나 다 죽은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죠. 완전 옛날 상품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품들도 있긴 하다. 근데 삼성의료보험이라든지 어쨌든 그전 옛날 계약 같은 경우에 한번 약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음. 그거 외에는 구계약, 신계약은 항문질환은 보상 안 된다. 근데 일당은 줍니다. 일당은 줘요. 그래서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잡혀서 들어오거든요. 추산이 잡혀서 들어와서 내가 이걸 지급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의료비는 주면 안 돼요. 신계약, 통원이든 입원이든. 근데 만약에 입원해서 보통 하루 입원해서 수술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당만 침도 줘요. 고객한테 이제 줄 때 이제 안내해야겠죠. 이 상품은 의료비는 아예 보상이 안 되는 상품이다. 항문질환 쪽으로. 일당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당만 주시면 돼요. 설명하는 건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약간의 이제 면책, 그리고 그 이후에 실손부터는 부책, 급여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야, 취지는. 그리고 감면 금액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16년도, 16년도 전 상품들은 직원 감면, 뭐 직원 가족 할인이라든지, 뭐 직원 본인 그 감면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재직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받으셔가지고 주시면 돼요. 뭐 따질 것도 없이 주시면 돼요. 직원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직원 가족이면은 우리가 필요한 서류는 그 직원의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입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족인지. 그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앞전에
보통 이런 분들은 앞전에 처리가 많이 된 경우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보고 앞전에서 줬으면은 그걸 메모 달고 줘요. 다들 그렇게 해요. 왜 고객이 왜 또 달라고 하냐,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전에서 만약에 그렇게 줬던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16년도 이후거든요. 16년도 이후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원 본인 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야지 보상돼요.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야 된다. 할인 금액이. 그러니까 이 할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할인 금액이 내 연봉으로 그러니까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보통 이제 종합병원이나 그 이상금들은 그렇게 다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동네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병원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직원 할인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병원 업무과에 전화하시면 큰 병원도 병원 업무과나 이런 데 전화하면요. 할인된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하면은 본인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총무팀에 연결해 주거나 총무팀에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거나 어쨌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로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16년도 이후부터는 무조건 직원이라고 해서 감면 전 의료비를 주는 게 아니다. 약관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16년도부터는. 그렇게 문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감면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음, 또 여기 써져 있는 게 있는데 13년도 4월 이후 교직원, 병원, 재직, 재단 직원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헷갈리시면 이 책을 지금 있는 직원분들도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이 책을 펼쳐놓거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찾아서 보는 습관도 많이 하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주 걸리는 것들은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모르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건 맞죠. 모른다고 마음대로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는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특히 뭐 기간 같은 13년도 4월 이후 교직원, 병원, 재단 직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직원 할인이 아니고 재단에서 할인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재단 직원이야, 그러니까. 병원 직원이 아니라 같은 재단에 있는 직원인데 병원비를 할인해 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13년도 4월 이후부터는 아예 안 되고 그 전에까지 또 되고 그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거는 그런 건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은 보시면 돼요. 그 하디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디정맥류는 어떤 계약이든 혈류 초음파상의 역류가 0.5초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걸 확인하려면은 그냥 수술 결과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초음파도 그냥 검사 결과지가 있고 영상 자료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검사 결과지가 있어요. 영상이 좀 들어가 있는 검사 결과지가 있어요. 영상까지 좀 들어가 있는 검사 결과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뭐 영어 뭐 글로만 써져 있는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림이 들어가서 어쨌든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혈류 역류가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받고 만약에 본인이 판단이 되면은 지급 처리하면 되는데 본인이 봐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의료 심사자들이 보통 보는 거니까는 모르면 의료 심사 맡기시면 돼요. 0.5초 이상 혈류가 있는지 봐달라고 하면은 봐줍니다. 어쨌든 하지정맥류는
이게 막 알죠? 핏줄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용으로 하는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이 질환, 이 미용으로 하는 경우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리 이뻐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건 이제 보상 안 되는 거죠. 0.5초 이상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 기준이 아니고, 의료 그런 쪽에서 통상적으로 0.5초 이상이 돼야지 이 질환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한 그런 건데, 그 저는 그 인정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보험사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종종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그래서 서류를 요청할 때도 그래서 CD를 가져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병원마다 다른데 그 아까 말한 영상 자료 포함되어 있는 검사 그 결과지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건 없다. CD를 보내줘요. 그러면 CD를 받으셔야 돼요. 고객한테. 주소를 알려주셔서 받으시던지 그러면 회사로 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우리는 의료 자문을 맡겨야 돼요. 의료 자문을 맡기면은 그 의료 자문이 누구인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지정된 사람 또 그 사람한테 대화를 걸어가지고 CD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하면은 걔가 주소를 알려줘요. 그럼 그걸 또 우체국 가서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정파악이 아까 말한 영상자료 검사 결과지 그거 있으면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없거나 파악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CD까지 받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면부책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겠다. 근본적으로. 배송비를요? 당연히 회사 법카로 내죠. 음. 어, 아니요. 그렇게 우리 왜냐면 등기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내면요. 그 다음날에 무조건 그 사람이 받아요. 아, 그리고 서류를 어쨌든 내가 새로 받은 게 있잖아요. 결과지라든지. 그런 걸 치면은 받은 날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접수할 때부터 3일이 아니라 그게 접수된 것부터 3일이 맞긴 한데 만약에 추가적인 서류가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그 서류를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받은 날부터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 아까 진행관리에 DC라는 게 있거든요. DC.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DC는 서류 보안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 코드가 그걸 찍으면은 다시 경과일이 빵일됩니다. 그러니까 3일 경과된다고 지연이자 막 주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지연이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 회사에. 다 무조건 3일 이내 지급해요. 지연이자 주면은 왜 줬냐고 팀장님들이 혼내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될 건이면은 최대한 안 주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주지 말고 이런 것처럼 뭐 서로 새로 받은 게 있는지 그럼 새로 받은 날부터 DC 찍으면은 또 지연이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갑자기 딴 얘기로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비급여 렌즈 중요하죠. 백내장 혹시 백내장 이런 거 교육 들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내장은 작년 6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수술이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한 거예요. 뭐 보험사도 나름 보험사 입장에서 해석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입원으로 안 주고 통원으로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 보험사가 다 그래요 지금. 몇백만 원이 나와도 통원 한도 막 25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못 줘요. 그러니까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즘은 많이 알아요. 병원 많이, 저도 제 동기들이라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현장 심사하는 애들도 있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들이 많이 망했대요. 음.
강남이나 이런 데 안과 이런 데는 망한 병원이 많대요. 그냥 보상이 안 되니까는 고객도 이렇게 한쪽당 뭐 500만 원씩 하는 렌즈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권했단 말이지. 이때까지는. 근데 그런 걸 보상을 이제 안 해줘 버리니까는 환자들도 보상이 안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좋은 거 안 하는 거죠. 응. 그래서 병원이 많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백내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동안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비급여 렌즈 자체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비급여 렌즈가, 16년도 1월 전까지, 그러니까 16년도 전까지, 그러니까 15년도까지 비급여 렌즈가 치료 목적이면은 보상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 대법원 판례 이런 거 통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지금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렌즈는 보상이 되는데 우리는 통원으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렌즈에 대한 것만 지금 보상이 되냐 안 되냐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6년도 전에는 비급여 렌즈도 치료 목적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판례 이런 거 이후로 이제 통원을 처리하는 것도 그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16년도 이후 실손의료비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백내장 렌즈 비급여로 발생된 거는 어, 그 시력 개선 목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비급여 렌즈를 정의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비급여 렌즈 정의보다는 비급여 렌즈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미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미용의 정의는 이건데 비급여 렌즈도 그렇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냥 이유가 보겠다. 미용이라는 단어 지금 내가 그냥 한 건데 미용이라는 단어 말고 그 시력 개선 목적, 그러니까 시력만 개선하기 목적 그런 걸로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죠? 눈 안 좋으면 수술하는 거 뭐였죠? 라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수술에 해당되는 걸로 써 있어요. 비급여 렌즈가. 16년도 이후 그러니까 급여 적용된 렌즈는 보상이 돼요. 어떤 보험이든. 근데 비급여 렌즈는 어쨌든 16년도 이후는 안 된다. 아예 약관에도 그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분쟁 사안이 될 수도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약관이 아예 명시해 놨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이런 거 그 전부터 이거는 면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급여 렌즈는. 유방 수술은 뭐 거의 다 부책이었어요. 제가 뭐 면책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 유방 성형으로 하는 거나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건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성형도 그 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보건술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상이 돼요. 그런 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아예 보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그런 건이 혹시라도 들어오면은 뭐 사수분이나 다른 상급자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용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폭용도 거의 없어요. 질병을 동반해서 어쩔 수 없이 폭용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폭용으로 뭐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 동반한 거는 어쨌든 그냥 폭용은 안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치료 동반한 폭용이다 그러면은 어떤 계약이든 보상은 된다. 그리고 점 빼는 거, 뭐 레이저 당연히 다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교육했을 때 태아보험, 자녀보험 계약 했을 때 그 선천성 그 모반 진단이 있어요.
태아 보험에만 가능해요. 그건. 그 외에 실손보험도 안 돼요. 태아 보험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82.5. 현성성 질환 수술비도 반복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몇백만 원씩 막 벌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선적성 모반이거든요. Q82.5.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랑 자보. 보통 이제 산재 처리는 뭔지 알죠? 뭐 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에서 산재로 신청해줘서 산재로 받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비가 나오는 게 없어요. 환자한테 거의. 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보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산재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자기가 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냈어. 근데 그걸 청구했어. 근데 그거를 보상이 뭐 약관서 우리도 이제 세부내역서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보상이 되는 항목이면은 보상을 해주는데 그 지급 그게 40% 보통 40% 처리돼요. 응. 16년도 전까지 40%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6년도 전까지. 근데 16년도 이후 실손은 약관대로 처리해요. 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입원했어요. 병실을 이용했어. 그럼 병실은 비보험이잖아요. 만약에 1인실을 이용했어, 만약에. 50만 원 나왔어. 근데 신신 같은 경우에는 50% 처리 가능하죠. 50% 병차. 그러면은 16년도 이전 거 상품면은 40%만 처리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자보기 때문에. 삼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이후 상품 16년도 이후다. 그러면은 약관대로 50% 처리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응용하면은 1인실 이용해서 병실이 발생이 됐잖아, 비급여로. 근데 만약에 신기하게다. 신기하게 이번은 2인실 기준으로 병차를 주거든요. 근데 1인실이잖아. 그럼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2인실 기준 하루에 얼마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거 만약에 그런 건이 생기면요. 이건 지금 뭐 제가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한번 사수라든지 한번 배우셔야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론을 말하면은 2인실 기준 알아야 되는데 종합병원급은 보통 이제 2인실까지는 종합병원 이상급은 2인실까지는 이제 급여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2인실도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 근데 만약에 2인실 기준을 2인실이 없는 병원은 그냥 1인실로 주면 돼요. 만약 병원에 전화했더니 자기네 병원은 2인실이 없습니다 하면은 1인실로 주면 됩니다. 그건 녹취 같은 거 달아놔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2인실이 있는 병원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여의 본인 부담금이랑 그다음에 공당 금액 합친 게 하루치잖아요. 하루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루치를 곱하기 해서 만약에 이틀 입원했다 그러면 이틀 사용했다 하면은 그 공단이랑 어, 급여 본인 부담이랑 공단이랑 더해한 금액의 하루치만 알게 되면은 그 하루치를 곱하기 2 하고 그리고 나누기 50% 해야겠죠. 50% 상품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신계약이 좀 병차 계산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공- 조금 보험 적용이 2인실이 갑자기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사례는 나오면은 이것도 자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계약도 많기 때문에 실손을 위해서. 지금 산재 자보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질병으로 입원했더라도 2인실 기준으로 줘야 되니까 우리는 자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조석증은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조석증 신계약까지 또 주거든요.
무슨 총저수증은 다양하죠. 왜냐면 급여 적용된 금액은 면책하는 상품은 없어요. 보험 적용, 주사료도 다 보험 적용이 되면은. 근데 이제 막 비급여 적용된 주사라든지 성주소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보상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내가 설명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이 나오면은, 음,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신계약까지는 비급여 뭐 성조수증 진단받고 호르몬 투여해도 신계약까지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신부터는 급여 적용된 거 완전히 전액 본위 부담금도 안 되고 급여 적용된 것만 보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액 본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해당하면은 그런 검사 결과지가 있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침 나중에 공부하거나 할 때 또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또 보셔야 될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단순 코골이 수술은 보상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되는 입원이 있어요. 그런 건 또 보상해줘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건이 생기면은 이제 찾아보면서 건을 치시면 돼요. 맨날 뭐 하루에 한 것씩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료 급여자라고 해서 총액의 뭐 30% 본인 부담 중 큰 금액, 그리고 총액 40% 본인 부담 중 큰 금액 이게 써져 있잖아요. 이거 다 지우세요. 다 변경됐습니다. 이것도 뭐 판례 이런 게 나왔어가지고 결국에는 본인 수납 금액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의료 급여자도 본인 수납 금액에서 산정합니다. 옛날에는 뭐그 구계약 뭐 공단의료비 주는 것처럼 총액으로 막 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판례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 주는 거를 변경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본인 부담금에서만 모든 이제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에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계약 상해 의료비와 빼고. 그리고 해외 의료비는 그 신계약은 해외 의료비 주죠. 신계약까지는 보험 적용이 안 된 그 기준에서 건강보험 적용 못하면 40% 상품이잖아요. 신계약까지는 줘요. 해외 의료비. 40%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뭐 통원 한도가 있고 입원도 입원 한도가 그거는 이제 지켜서 40%니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도인데 5만 원이 나왔다. 해외 의료비가. 뭐 신계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만약에 미국에서 10달러로 냈으면 그 10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응. 그 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냈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영수증을 이제 입력하셨을 때 병원명이 없잖아요. 해외니까는. 그냥 약국으로 체크하고 해외라고 쓰고 대신 건강보험 말고 일반 처리로. 네. 건강보험 적용하면은 약관대로 5천 원 빼고 그냥 공제금 나머지 금액이 나오니까는 일반 처리로 바꾸게 해서 저장을 하면요. 5만 원에서 일단 5천 원 공제를 하잖아요. 4만 5천 원. 4만 5천 원에서 40%가 들어가요. 음. 공제를 먼저 한 다음에 40%. 그런 식으로 해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 되고 실손부터는 해외 의료비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글로벌 케어라고 저희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저희가 했는데 이거 단체 보험 이관하는 것처럼 이관하시면 돼요. 그냥 신계약 그러니까
고객이 옛날부터 가입한 그 계약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해외 여행자 보험, 해외 이제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자 보험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실손 해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관이에요. 그것도 D 플러스 1이니까는 추산이 보통 그런 건 영원으로 들어와요. 입력이 안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들어가서 꼭 보셔야 돼. 추산 0이 그러니까 은근 그렇게 이관해야 되는 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산 0을 좀 무시하면 안 돼. 대단한 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터지면 안 되는 폭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관해야 돼. 그런 것들. 그리고 비례보상 이거 뭐 비례할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16년도 이전 상품들은 비례하면은 그 고객이 어쨌든 쓴 돈으로 해서 총액을 잡고 돌리면 되는데 16년도 두 개 다 만약에 16년도 이후다 그러면은 공제금액 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공제금액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지? 35,000원인가? 35,000원을 손해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두 개 다 16년도 이후일 때. 근데 하나는 16년도 이후이고 하나는 16년도 이전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총액은 고객이 쓴 돈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비례 뭐 세 개다. 세 개인데 두 개 중에 16년도 이후고 하나가 신계약이다. 이럴 때도 총액 기준을 넣으면 돼요. 세 개가 다 이제 16년도 이후다. 그러면은 공제금액 중에 그 세 개가 또 공제금액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는 뭐 만 원 공제금 하나 15,000원인데 그러면 총 손해액은 만 원 공제인 걸로 넣어야죠. 고객에게 어쨌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거. 그 금액에서 비례를 하는 거죠. 혹시 대구 이해됐나요? 네. 비례보상 많이 이제 해가지고 많이 알죠? 그 뒤에는 실손 2번 실손 통원 이거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담보명들이 제가 그 이미지 보여주면서 담보명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알면은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양이 이런 것들 이제 모양. 보통 이제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만약에 아예 80% 실손도 아예 80% 상품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없죠. 80% 상품이 아예 실손의료비가 특이한 게 있어요. 가끔 공제 금액이 내가 병원별로 공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산에 보니까는 그 20%가 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본 공제 금액보다 20% 금액이 더 작으면 기본 공제 금액이 들어가지만은 20%한 금액이 더 크면 20% 공제가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어. 약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또 2번도 80% 상품이에요. 그런 거. 그런 경우가 그런 상품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산을 보고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 상품은 약간 들어가 보세요. 네, 80%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형,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 표준형 맞네요. 여기 써져 있네요. 표준형 잘 아는구나. 근데 이렇게 뭐 표준형, 선택형, 투,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전산 보고 전산에서 알아서 공제금액 빠지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대충 이 상품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찾아내면 돼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뭐 90%, 80%뭐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일단 깔아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산을 봤을 때 맞으면 그냥 지급 처리하면 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음.
이거 다 담보별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잘 아니까는 비례 보상도 많이 하셨으니까는 8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 대구도.